안녕하세요. 독해와 논리를 가르치는 이해황입니다. 제가 수능, 피셀, 리트 등 독해 시험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논리 개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가장 실전적이면서도 진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쉽다고 해서 깊이가 얕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 이미 들어봤을지라도 뭔가 새롭게 깨닫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이 개념으로부터 추론되는 다른 성질을 훨씬 더 빠르게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전기회로 배웠죠? 그러면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배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렬 연결은 필요 조건에, 병렬 연결은 충분 조건에, 이 단일 연결은 필요 충분 조건에 대응이 됩니다. 간결히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법을 약속할게요. 먼저 L, light, 이 불이 들어온다. not L, L이 거짓이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A, A함에 전지가 들어있다. not A, A가 거짓이다. A함에 전지가 들어있지 않다. 아주 쉽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직렬 연결. 이거 제가 필요 조건에 대응된다고 했죠? 직렬 연결에서는 A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L이 아닙니다. 이처럼 not A이면 모든 경우에 not L일 때, 다시 말해서 not A이면 반드시 not L일 때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 not A이면 not L이다. 그리고 이를 논리학자들은 A를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L이기 위해서 A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학술적인 글에서는 이 필요 조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not A이면서 L인 경우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전부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오직 A이어야만, A일 때만, A인 경우에만, A인 전제하에서만, A인 가정하에서만, A인 조건하에서만 L이다. L일 수 있다. L이 보장된다. 여기서 괄호는 생략될 수 있는 표현이란 뜻이에요. A 하에서만 L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A는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뜻과 같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 L이려면 A이어야만 한다. 불이 켜지려면 A의 건전지가 있어야 된다. 또 L이기 위해서, L이기 위하여 A이어야만 한다. 또 A이지 않으면, A이지 않는 한, A이지 않는 이상 L일 수 없다. L은 A를 함축한다. L은 A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불이 켜졌으면 반드시 A가 있을 것이다. L이면 반드시 A이다. 또 A는 L의 요건, 필요 조건의 줄임말이에요. 전제 조건, 선결 조건, 요구 조건, 핵심 조건이다. 그리고 A가 성립되지 않으면 L일 수 없다. L이 성립될 수 없다. 끝으로 A는 L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요구된다,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한 조건이다, 필수적 조건이다, 필수적이다, 필수 불가결하다. 다 A가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뜻입니다. 이 표현들 잘 익혀두면 글을 쓰거나 읽을 때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글을 쓸 때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필요 조건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탁 포착해서 읽을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직렬 연결에서는 A와 마찬가지로 not B이면 not L이다가 성립하므로 B도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또 not C이면 not L이다가 성립하므로 C 역시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직렬 연결에서 이 각각의 전지들은 모두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다음은 병렬 연결. 이거 충분 조건에 대응된다고 했죠? 병렬 연결에서는 A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L입니다. 이처럼 A이면 모든 경우에 L일 때, 다시 말해서 A이면 반드시 L일 때 기호로는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고 논리학자들은 A를 L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A이면 L이기 위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일상어에서는 충분 조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A이면서 not L인 경우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미지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A이면 A일 때 A인 한, A인 경우에 A인 이상, A인 전제하에서, A인 가정하에서, A인 조건하에서,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A 하에서, 또는 A이기만 하면 A인 것만으로도 L이다.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이고 결국은 A가 L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또 A가 성립하면 A가 보장되면 L이 성립한다, L이 보장된다. 끝으로 L은 A의 논리적 귀결이다. 여기 A의 전지가 들어가는 순간 그 논리적 귀결은 L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이곤 합니다. 전부 다 A가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고 역시 이것들을 잘 알아두면 글을 읽거나 쓸 때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병렬 연결에서는 A와 마찬가지로 B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L이므로 B는 L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마찬가지로 C이면 모든 경우에 L이다가 성립하므로 역시 C도 L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끝으로 가장 단순한 경우 단일 연결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다음이 성립합니다. 먼저 not A이면
반드시 not L입니다. 따라서 A는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또한 A이면 반드시 L이다가 성립하므로 A는 L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철학자들은 간결하게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면 당연히 필요 조건이고요. 또 필요 충분 조건이면 당연히 충분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나타내요. if는 if and only if의 약자예요. 분리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A일 때 L이다. 그리고 오직 A일 때만 L이다. 끝으로 이 표현을 합치면 이렇게 좀 간결해집니다. 시험에는 A는 L인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한한다 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이런 표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전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 강의에서 설명하기도 했지만 맥락에 따라 필요 충분 조건은 L의 유일한 기준은 A이다 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L의 여부가 A의 여부에 따라 갈린다면 L과 A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수준을 조금 올려볼게요. 지금까지 직렬과 병렬을 배웠기 때문에 직렬을 병렬로 연결한 회로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때 A는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A가 L의 필요 조건이라면 not A일 때 반드시 모든 경우에 not L이어야 하는데 보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not A여도 L일 수가 있죠. 다른 경로를 통해서요. 따라서 A는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다. 또한 이 구조에서 A는 L이기 위한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만약 A가 L의 충분 조건이라면 A일 때 반드시, 즉 모든 경우에 L이어야 하는데 보다시피 A여도 not L일 수 있죠. 따라서 A는 L의 충분 조건이 아닌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A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1960년대에 존 맥기라는 철학자가 이너스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A, B, C 덩어리를 보세요. 여기 건전지가 다 채워지면 이것은 L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은 되죠. 이 건전지 다 채워지면 L이 켜질 테니까. 근데 이 덩어리를 기준으로 보면 A는 이 덩어리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 덩어리가 완성되기 위한 필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이 덩어리 L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은 되죠. 이 덩어리에 대해서 A는 충분하진 않지만 필요한 부분, 필수적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글자들을 따면 이너스라는 말이 돼서 이너스 컨디션이 됩니다. 뭔가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직렬을 병렬로 연결한 이 그림을 떠올려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응용해 볼게요. 이너스 조건이 직렬을 병렬로 한 거였으니까 반대로 뭘 상상할 수 있죠? 병렬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죠. 참고로 공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결함 허용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A는 이중화가 되어 있고 B는 삼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A나 B가 맛이 가더라도 결함이 생기더라도 다른 것들에 의해서 L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생명유지 장치를 유지하는 병원에서는 전원 공급 장치가 맛이 갔을 때 자체로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이 시스템이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합니다. 또 규모가 큰 IT 기업이라면 데이터가 있는 서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2중화, 3중화해서 데이터를 분산시켜 놓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전권 긍정이라고 하는 건데 A는 L의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A이다. 어떠한 결론이 따라 나오냐? 자, 먼저 A가 L의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오른쪽 병렬 연결만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A가 L의 필요 충분 조건이면 당연히 A는 L의 충분 조건이죠. 따라서 왼쪽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 두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되고 만약 어느 하나를 빠뜨린 채로 결론을 내리면 이제 그것은 논리적 비약, 오류입니다. 자, 하여튼 이 상황에서 A라는 정보가 추가됐어요. A함에 전지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결론 뭐예요? 모든 경우에 L이니까 우리는 L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학자들은 이러한 추론 구조를 전권 긍정이라고 해요. 이 화살표 앞을 전권이라고 하고요. 화살표 뒷부분을 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전권 A가 긍정되면 결론으로 L이 도출되더라. 이 전권 긍정 정도는 용어를 알아두세요. 수능, 피셀, 리트 모두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후권 긍정. A는 L의 충분 조건이다. L이다. 따라서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는가? A가 L의 충분 조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했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빠뜨리면 안 돼요. 둘 다 고려해야 돼요. 이때
이때 L이래요. 불이 반짝반짝 들어왔어. 그러면 1호부터 무엇을 도출할 수 있어요? 왼쪽과 같은 구조에서는 A임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과 같은 구조라면 A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not A이지만 B인 경우에도 L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뭐가 딱히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A가 도출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오른쪽과 같은 경우를 빠뜨린 것이므로 논리적 비약, 오류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이러한 오류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논리학자들은 이 두 개의 전제로부터 A를 도출하는 것을 아예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이름을 붙여뒀어요. 이 용어도 기억할 수 있겠죠? 전권, 후권 중에 후권이 긍정되었다. 이때 A를 단정하는 것은 오류다. A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후권 부정. A는 L의 충분 조건이다. 근데 L은 거짓이다. 이때 뭐가 도출되는가? 자, 앞서 살펴봤듯 A가 L의 충분 조건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한 번 더 강조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L이 아니래요. 여기 불이 안 들어와 있어. 그러면 결론 뭐예요? 어떤 경우든 간에 A일 수는 없겠구나. not A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왜요? 만약에 A였다면 구조상 not L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논리학자들은 이러한 타당한 추론 규칙을 후권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문이 있을 때 후권이 부정되면 전권의 부정이 결론으로 뛰어나오더라.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아주 당연하죠? not L이면 둘 중에 어떠한 경우든 간에 not A일 수밖에 없다. 자, 문제 4. 전권 부정. A는 L의 충분 조건이다. 근데 not A이다. 따라서 어떤 게 도출되냐? 먼저 A면 L일 때 두 가지 경우 가능하죠? 지겹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국어 강사분들도 종종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만큼 헷갈리기 쉬운 거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조건문을 보면 두 가지 경우를 다 떠올려야 된다. 자, 근데 not A이다. not A야. 그럼 뭐가 도출돼요? 뭐 딱히 도출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왼쪽과 같은 구조였다면 not L이 도출되지만 오른쪽과 같은 구조였다면 not L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L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여기서 딱히 도출되는 게 없고요. 근데 만약 not L이 도출된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오른쪽과 같은 경우를 빠뜨린 것이므로 논리적 비약, 오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를 워낙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논리학자들이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이러한 전제들에서 not L을 도출하는 것을 전권 부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전권 긍정, 전권 부정, 후권 긍정, 후권 부정 용어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아마 처음에는 쉽게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는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A가 L의 충분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경우를 동시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할 수 있어도 논리적인 개념은 머릿속에 콱 들어박힌 겁니다. 자, 끝으로 주의해야 할 거. 수능 피셀 리트에 모두 보이는 패턴인데 자칫 실수하기 쉬워서 제가 따로 뺐어요. 표현법을 하나 추가할게요. 아까 A는 A함에 전지가 들어있다 했죠? 그런데 A 앞에 말음모를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A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즉 A함에 전지가 들어있다가 가능하다. 이러한 표기법을 도입하면 어떠한 추론이 가능해지느냐? A면 L이고 L일 때 후권 긍정의 상황에서 왼쪽과 같은 경우에서는 A가 확실했지만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서는 A가 확실하지가 않았죠. 따라서 결론으로 A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A일 수도 있겠군. A일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타당합니다. 이거는 과학 철학에서 입증의 논리이기도 해요. 후권 긍정인 상황에서 전권이 참일 가능성이 있더라. 이러한 선지는 결코 오류가 아니므로 적절한 선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필요조건, 충분조건 강의를 마칩니다. 살펴본 개념들을 구체적인 기출문제에 적용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 논리개념 매뉴얼 5.0 특히 피셀리트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꼭 공부해보길 추천해요. 정말 감동적일 겁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도 이 논리개념 매뉴얼의 한 테마를 좀 자세히 풀어낸 것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게 무려 100개나 있어요. 다 공부하고 나면 시험에 필요한 모든 논리개념을 머리에 탑재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책에서 재미있는 테마를 골라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